네, 지금 방금 따끈따끈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같이 자료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도자료 21년 2월 4일 총 25매짜리. 제목은 이겁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그러니까 뭐 아마 30대부터 80세 이상까지 뭐 다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주택 공급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자, 내용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대도시권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궁금해지시죠? 같이 보시죠. 자, 정부는 뭐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서 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죠?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겁니다. 자, 32만 호랑 전국에 83만 호가 25년까지 입주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내용이 보면은 정말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 심리 해소. 이런 건 약간 뭔가 광고 문구에서 나오는 건데 압도적이다. 획기적이다. 그래서 물량은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를 넣겠다. 그리고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 호를 넣는다. 그럼 지금까지 왜 못 넣었던 거지? 그냥 넣으면 되는 건데. 자, 속도,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원래는 13년 걸리는데 5년 이내로 줄여주겠다. 그러면 과거에는 13년이 괜히 걸렸을까? 그럼 뭐야? 그럼 그동안 정부가 막았다는 건가? 라는 의심도 들 수 있잖아요. 이 멘트만 보면. 어쨌든 획기적으로 줄여주죠. 그리고 품질도 특별건축구역. 이거 문제 많은 건데. 이걸 오히려 한다고 하는 거고. 민간의 창의적 설계 시공. 민간의 창의적 설계 시공을 하겠다는 건데 공공주도 개발. 그리고 충분한 생활 SOC를 공급하겠다. 서울에. 그래서 품질도 좋아지고, 속도도 좋아지고, 물량도 많아지는. 그런데 가격은 또 엄청 싸. affordable housing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신임 장관이 요 단어를 썼습니다. 요 저렴하면서도 좀 적절하게 괜찮은 집들을 공공으로 공급하겠다. 그리고 청약도 요즘에 난리잖아요. 청약이 뭐 돼야 말이지. 3040 세대 실수요자들도 열받는 게 있는데 그거를 청약제도를 개편해가지고 너네도 청약이 되게 해줄게. 라는 것을 같이 넣습니다. 이 부분이죠. 추첨제를 다시 이제 살리겠다는 거예요. 추첨제를 현 정권에서 없애버렸어요. 다 가점제로 바꿨는데 국민주택 이하의 사이즈는. 근데 그거를 무주택 오랫동안 무주택했던 분들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추첨제를 다 없애버렸다가 그러니까 이제 3040 무주택 기간 짧은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추첨이 아예 없어지니까 우리는 그럼 뭐 청약받지 말라는 거냐 해서 갑자기 이제 특별 공급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특별 공급도 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많으니까 야 그냥 뺑뺑이 돌려. 내가 뺑뺑이 30% 줄게. 그러면은 누군가 하나 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걸 다시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 이익 공유. 그래서 뭐 용도 지역을 바꿔주고 용적률 상향해주고 기부 체납을 완화시켜주겠다. 그리고 요거 빠진다고 했었는데 들어갔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미부과하겠다. 그러니까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빼주겠다. 그러면 공공이 하지 않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담시키겠다. 그러니까 공공으로 해라. 공급 개발이면은 민간도 풀어주고 공공도 풀어줘야 되는데 민간은 규제하고 공공만 풀어주겠다. 왜? 공공으로 해야지 되니까. 자,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그리고 지자체 인허가를 통합 심의하겠다. 그럼 기존에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네? 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신속하게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공공개발에 참여한 경우에만요. 그러면 민간은요? 민간은 안 해주죠. 원래대로 하는 거지. 자,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 이거 뭐지 갑자기? 과감한 규제 혁신 파트는 끝나고 이제 개발이 공유 부분이 나왔는데 토지주한테 추가 수익을 주겠다. 인센티브 주고 뭐 인허가 짧게 해주고 용도 지역 상향시켜가지고 건물을 더 짓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 SOC 같은 것들도 좀 확충해 줄 건데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좀 공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줬다 뺐니? 라는 생각도 들죠. 자, 그래서 이 3대 원칙은 이겁니다. 첫 번째,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겠다. 근데 뭐 이 내용은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이거예요. 그냥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완화하고
기부 체납도 좀 완화해가지고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볼 만하지 않겠니? 같이 하자. 우리랑 같이. 그리고 두 번째,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해관계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공공이 나서가지고 인허가도 짧게 해주고 야, 다 해 그냥. 뭐 설계 같은 거 야, 검토 빨리 해. 니네들 막 안 해? 빨리 해. 그래서 야,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건데 왜 허가를 안 내줘? 하면서 내가 푸시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민간에서 할 때는 뭐 공무원하고 협의도 지지부진해지고 뭐 규제가 많아가지고 안 되고 하는데 우리가 인허가권자인데 우리가 사업하면은 당연히 빨리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럼 민간에서는 그럼 왜 이걸 못했을까? 왜 이게 지지부진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뭔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해줘야지. 원래는 더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민간이 추진할 때는 막 이거저거 규제하고 다시 보고 이거 다시 재검토해 주세요. 이거는 좀 거부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면 했던 그런 정부 이제 공공기관에서 정부가 할 거니까 아 이거 안 되는데 야 그냥 풀어줘. 해주라고 하면서 속도를 빨리 올리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공공이 하면 간소화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공유합시다. 이 같이 공유라는 거는 그겁니다. 임대주택을 더 공급을 하라. 그러니까 늘어난 거에서 일정 부분은 떼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한테 줘라. 그러면 여기다가 임대 사업을 내가 하면서 국민들한테 저렴하게 주택을 좀 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사업을 해서 집을 키우고 건물을 키우고 거기서 임대 수익을 얻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이 규제 풀린 거에서 생겼던 엑스트라 용량은 정부가 가져갈 테니까 여기서 또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자. 자, 그런데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정말 많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웅장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 번씩 보죠. 자, 많은 국민들이 직주 근접성이 우수한 대도심 내에서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가능하면 서울의 역세권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런데 이례적으로 초저금리 지속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의 집값 상승은 저금리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 주거, 생활 트렌드 변화와 가구 분화 등으로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졌다.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 증가세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초저금리가 지속된 거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니 어떻게 왜 이렇게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난 거지? 이거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같이 섞이면서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열심히 공급 기반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상승 기대가 지속되다 보니까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과거부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거 공급 부족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풀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마다 항상 공급은 적정하고 많고 남고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했던 게 국토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초저금리와 뭐 수요 증가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좀 안 됐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 때문이다 라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을 해야 되기는 하니까 이제부터 하겠다. 그래서 오늘 획기적인 발표를 한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 뭐 제로 에너지 등 뭐 비대면 소비나 생활 패턴 변화가 늘어나면서 도시 공간 구조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역세권을 초고밀화를 해서 개발하면서 뭔가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만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 이 공급을 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과 제로 에너지와 이 비대면 소비 등 언택트 사회로 가는 것 때문에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가슴이 제가 웅장해지더라고요. 와, 맞다. 이거다. 이게 다 정부가 다 플랜이 있었구나. 이 언택트와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했던 그런 전략이었구나 라고 제가 여기서 이제 가슴이 웅장해진 거죠. 자, 그러나
우리 도시는 메가 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직적이라는 거를 민간이 경직적이었던 거야. 이걸 보니까 아 맞아. 민간인들은 막 개발하고 뭘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민간인들이 너무 경직적이었었던 거야. 왜 이거를 4차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지? 이 정부는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 메가 트렌드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이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했어야 되는데 이 민간인들이 지금 아파트 하나 쥐어잡고 한 40년째 50년째 재건축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역세권에서도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데 살면서 상가도 좀 이렇게 키우려고 하지 않고 다들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냥 몰랐던 거지 우리가. 그런데 정부가 알아낸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 너네가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너네는 13년 걸리지 우리는 5년 만에 끝내줄게. 이 무능한 것들아 라는 아주 웅장한 보고서의 서막입니다. 자, 그래서 입지가 우수한 역 근처에 인접할수록 소형 필지와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낮은 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죠? 라는 부분에 대해서의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입지가 우수하고 역 근처고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너네는 이렇게 낮게 쓰고 있니? 밀도를 낮게. 너네는 왜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근데 허가를 안 해주시던데요?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원래 허가 해주려고 다 했었어. 아니던데요? 가보면 안 해주시던데? 야, 너네 좀 약간 오해하는 것 같다. 우린 그동안 다 해주려고 했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되나요? 그래, 우리랑 같이 하자고.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보세요. 4차 산업 전진기지로 탈바꿈 되어야 할 중공업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준주거 지역인데 공장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뭐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준공업 지역도 그동안 뭐 난개발이라면 난개발이죠. 뭐 어쨌든 뭐 전체적인 플랜이 없이 그냥 뭐 하나하나 허가해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4차 산업 전진기지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좀 개발도 하고 고밀화를 해가지고 주택도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제 막 교통편도 막 깔아주고 할 테니까 개발을 해봅시다. 자, 여기도 있죠. 그러나 현재의 개발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도시가 변화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것은 토지주, 세입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 복잡하고 마땅한 개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서로 지금 합심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들 이득만 따지고 있으니까 도시가 변화하지 못하고 쇠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차 산업, 이 미래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만해라. 우리가 나서가지고 개발을 해줄게. 너네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지 않냐? 아우, 답답이더라. 내가 해줄게.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건축 규제 완화의 이익이 사유화되고 이를 노리는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못했다. 그러면 이 말도 되게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정권 1년 차면은 이 말이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래. 이번에 현 정부가 확 다 바꾸려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5년 차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가 마지막 1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못했지만 우리도 못했어요. 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의 뜻은. 그래서 4년 동안 못했지만 마지막 1년 동안 우리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대위와 조합 간의 갈등, 조합원 간의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등 이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이놈들이 하여간에 말을 안 듣고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얘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4년 동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네들 문제가 많다. 내가 나선다. 자, 그래서 그동안은 나서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나서게 된 거죠. 공공에서.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너네는 못하지만 우리는 해. 그래서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끼리도 막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우리가 나서면 이건 당연히 해결되는 건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 밑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토지주에게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 그러니까 용적률을 늘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 개발 비용, 주택 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그냥 시행사를 공공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가 땅 지주지? 그럼 너네들 이거 다 모아가지고 다 대충 뭐 동의 받아가지고 자 이제 조합을 만들게. 그럼 이 조합장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거야. LH가 되는 거야. SH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내가 끌고 간다. 그러니까 나 따라와.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입니다. 개발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에게는 분담금이 없는 주택을 뭐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장소에서 오래 장사했던 상인분한테는 새 건물의 재정착의 기회. 그러니까 뭐 임차인이면 다시 임차를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낡은 동네에서 장사하던 상인이 내던 월세가 70인데 만약에 1000에 70인데 새 아파트로 바뀌어가지고 상가가 싹 생겼어. 그러면은 같은 1층에 1000에 70에 빌려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이게 어렵단 말이죠. 새 아파트로 되고 새 개발지구로 되면은 월세가 엄청나게 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정착을 시켜줄 수 있을까? 뭐 타 지역으로 옮겨주는 걸까? 예전에 청계천 개발처럼? 아니면은 그냥 그 건물에 다시 정착을 시켜주면은 이 월세로 그 건축비가 감당이 안 될 텐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그 차액 부분은 뭐 공공이 지금 리스크를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지금 뭐 세금으로 내주겠다는 건가? 이 부분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걸로 월세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결사반대한단 말이에요. 결사반대합니다. 이쪽은. 그럼 나 어떡하라고? 이거 뭐 3년 4년 동안 뭐 길어지면 10년인데 그러면 세입자들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구 지정 돼버리면은 이 점점 그 약간 뭐라고 하죠? 폐허가 됩니다. 아시죠? 한 명 한 명씩 다 떠나요. 이 동네를 이사 나가면서 점점 빈집이 많아진단 말이지. 그러면 다가구도 잘 장사가 안 돼. 그래가지고 월세가 점점 떨어지는데 그래서 반대하고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싹 다 만들어가지고 뭘 드릴 거냐면은 이걸 드릴 겁니다. 리츠. 여기도 문제 많은데 뭐 이거는 뭐 따로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약간 주식화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츠 주식 같은 거를 줄 테니까 그거에서도 배당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받으시고 좀 기다리시라. 그러면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다가구를 가져가고 저한테 리츠 주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걸 왜 해야 되죠? 아니 그건 또 배당금이 나오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가 가능한 대상지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뭐 역세권, 중공업, 저층 주거지 뭐 이런 데 전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개발 계획을 보면은 거의 뭐 서울 전역, 경기도 전역, 뭐 전국적으로 뭐 개발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규제는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공공과 같이 하면 최대한 풀어줄 테니까 같이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전국적으로 막 개발이 될 수 있잖아요. 정부 얘기대로라면 지금 30만 호에 전국적으로 80만 호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냥 논밭이 집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집들을 다시 부시고 개발하겠다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이사 수요가 엄청나겠죠. 이게 진짜로 되면은 30만 호를 개발할 수 있는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어딘가로 이사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 사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김희애랑 똑같은 거야 지금.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공공이 하면은 A부터 Z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민간은 못해 이런 거를. 공공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나 영세 상인들이 개발이 되면 당연히 외곽으로 몰려 나가죠. 지금 이 동네가 그동안 낙후돼 있고 노후화돼 있으니까 이 싼 월세로 이 서울 한복판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이게 지금 막 30억짜리 아파트로 바뀌고 25억짜리 아파트로 바뀌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럼 당연히 외곽으로 몰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시로 영업 공간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지? 빈대가 어디 있는 거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어있는 영업 공간으로 옮겨주겠대. 우선 다 철거하고 거기다 지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못하잖아. 그럼 옆에 있는 빈 상가들을 내가 정부가 나서서 이걸 공간을 좀 공급을 해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월세를 좀 얻어주겠다는 건가? 그리고 건설 후 공급될 새 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을 재정착용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빌라에 막 전세 8천, 막 빌라에 막 전세 막 1억 5천짜리 살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저소득층인 분들. 왜냐면 대부분 이런 거 하는 데가 뭐 소위 말하는 뭐 달동네라든지 아니면 막 빌라촌
이런 데요. 단독주택촌 막 이런 데들 막 여기는 왜 개발 안 하냐 이런 데 사는 분들이 정말 영세하단 말이에요. 영세하고 되게 저소득층인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자기 동네를 떠나게 되면 이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용적률 확 풀어줘가지고 공공주택이 다 개발이 돼서 수백 채, 뭐 수천 채의 임대 아파트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분들한테 다시 우선권을 줘가지고 재정착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 동네 살던 분이니까 여기에 계속 거주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원래 아주 그냥 이성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세 1억 5천 살던 분이 그냥 이게 재개발이 되고 하면서 시세로 전세 한 10억짜리 정도인 아파트가 될 거 아닙니까? 막 8억 10억 여기에 그냥 살게 해주는 거야.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저런 데 가고 싶어 하는 어떤 뭐 중산층이나 아니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있는 분들은 나도 저런 데 가고 싶었는데 못 가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차액만큼은 분명히 어떤 뭐 세금이든 뭐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누구 돈으로 하는 거지? 라는 것도 좀 아직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동시에 사업 구간의 순환 정비 및 수도권 인근 택지를 활용한 광역 순환 정비를 통해서 주택 멸실 및 이에 따른 이주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좀 약간 말은 웅장하죠. 장대합니다. 그런데 자 A라는 지역을 개발하고 B, C, D도 동시에 개발을 하면은 다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수만 명이 이주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뭐 강남 개발하고 뭐 강북 개발할 때 성남 있죠. 성남 구시가지를 막 빌라를 엄청나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강제 이주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 막 판자촌 같은 것들 막 다 밀어버리고 빌라 만들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다 절로 가서 살아 우선. 그런데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A 지역을 개발하면서 A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B, C, D 지구로 우선 보내놓고 A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막 600%, 700%로 올릴 거니까 그럼 여기 빈집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B, C, D로 간 사람들을 A로 다시 몰아넣어. 그리고 B를 다시 또 개발합니다. 확 개발해. 그러면은 여기에 살던 또 B 사람들을 뭐 C, D, A로 또 옮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또 확 개발합니다. 용적률을. 그럼 여기도 빈집이 많아지겠죠? 그럼 여기 또 A, C, D에 갔던 사람들 또 B에도 갖다 넣어. 그리고 C, D를 또 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뭐야? 스피드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아까 획기적으로 속도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A, B, C, D를 한 번에 싹 개발해서 한 번에 올려도 이게 속도를 따라갈까 말까인데 획기적인 속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순환 대책으로 그리고 이것도 있어. 광역 순환 정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마 이런 거겠죠. 내가 서울 강북에 살고 있는 분인데 뭐 예를 들어 뭐 종로나 뭐 이런 데 살고 있는 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기 용인 쪽으로 좀 가셔야 된다. 성남으로 좀 가서 사셔야 됩니다. 네? 무슨 소리죠? 저는 지금 여기서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이게 광역으로 순환 정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서울에 사시는 분도 서울에서 얻어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주나 뭐 의정부 이쪽으로 좀 빠지셔야 될 수도 있어서 가서 몇 년만 살다 오시면 저희가 빨리 공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용적률 늘려주고 하면은 점점 이게 개발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유주가 아닌 분들은 열받을 거 아니에요. 너네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그리고 원래는 뭐 5만 원 벌 거를 지금 10만 원 벌게 해준다는 거잖아. 이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열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또 적절하게 이 공유를 통해 가지고 다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세입자들도 다 어디 하나 구해줄 때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쫓겨나는 이제 노인분들은 다 리츠 주식을 줘가지고 또 배당을 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이거랑 상관없는 비소유자들 아니 저 동네는 왜 저렇게 개발되냐? 우리 동네는 개발 안 되는데 저런 건 다 투기고 저런 거 아닌가? 또 저런 걸 왜 나라에서 하냐? 열받는데? 라는 분들도 놓칠 수 없잖아요. 이런 분들도 챙기고 가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할 건데 대신에 돈 버는 분은 없을 거야. 돈 버는 거는 다 이렇게 또 적절하게 떼가지고 또 그렇게 또 무주택자 세입자들을 위해서 또 공공임대를 또 우리가
관리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설명했는데 웅장해지죠?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더 읽어야 되나? 어떻게 더 읽을까요? 여기서 그냥 끌까? 더 읽을게요. 네. 그래서 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 집 마련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 왜냐면 민간한테 맡겨놓으니까. 이 민간인들이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가 된 거고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1, 2인 가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늘어났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비혼으로 계속 막 노처녀 노총각들이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가구를 분리해가지고 세대 분리를 해서 인구는 줄어들 수 있는데 세대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 이거를. 민간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이 정부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정부가 민간한테 맡겨놨던 거죠. 얘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못했어. 얘네한테 맡겨놨더니 못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민간인들이.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건데 저렇게 개발하면 충분히 됐던 건데 민간인들이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나선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가지고 너네들이 잘 못하니까 내 집 마련 기회를 이제부터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대책을 통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등 뭐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뭐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공공주도로 패스트 트랙, 민간은 항상 느리니까 공공이 패스트 트랙을 할 거고 이런 것도 상향하고 이런 거 하면은 아마 많은 집이 생겨가지고 다들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저소득층 아니면 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우선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나도 뭐 분양받고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분양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9,000명이 보고 있나요? 다들 뭐 하시는 거야? 다들 낮에 일 안 하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수도권에 60만 호. 수도권에 60만 호요. 근데 기억나세요 혹시? 현 정부 들어와서 127만 호 공급한다고 한 거?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 개발로 127만 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127만 호가 지금 약간 4년째 공급이 잘 안 된 느낌이죠. 뭐 3기 신도시 포함하고 뭐 해가지고 뭐 그때 고시원부터 해서 원룸까지 다 해가지고 127만 호였는데 거기에 추가로 60만 호를 더하겠다고 하니까 현 정부에서만 지금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200만 호. 그럼 200만 호면은 지금 서울의 주택 수가 34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 3분의 2. 그러니까 약 한 600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초대규모 공급이 현 정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계획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호로 표시하면 안 돼요. 호로. 왜냐면 지금 4평짜리 원룸 이런 것들이 막 공급되고 있어요. 지금 정부 주도든 아니면 어떤 정부 정책에서 공급되는 것들 중에 호로 따지니까 이 공공기관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20평짜리를 100개 지을 거면 야 그렇게 하지 마. 야 4평짜리로 야 500개 지어. 이런 식의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야 1인 가구도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작게 여러 개 만들어. 그래가지고 호실을 많이 공급하자. 아니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한 최소한 18평에서 25평짜리들을 구하는데요. 야 그런 거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야 호실 숫자가 안 나오잖아. 숫자가. 지금 중요한 거는 몇만 호냐가 중요한 거지 20평이냐 30평이냐 10평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작은 걸 많이 공급하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 안 하고 호가 아니라 면적을 꼭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몇 평은 안 쓰니까 몇 제곱미터로 해가지고 몇만 호, 평균적으로 몇 제곱미터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만약에 써버리면은 야 이거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60만 호가 공급된대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숫자가 너무 웅대하잖아요. 이게 숫자가 너무 장엄해가지고 이걸 어디다 공급한다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와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서울에도 지금 뭐 30만 호니까 30만 호면은
강남구 수준이에요, 진짜. 강남구랑 송파구가 인구가 제일 많은 편인데 60만, 70만 하거든요. 근데 30만 명, 그러니까 30만 호면은 1, 2인 가구가 살면 그냥 60만 명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만 60만 명이 살 수 있는 최소 60만 명이 살 수 있는 집들을 단기간에 공급을 어디다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 진짜 한강을 막아가지고 한강 위에다가 짓는 거 아니면 이 정도 공급은 안 될 텐데. 이런 거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30만 호가 이제 신속하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주차장 기준도 좀 완화해주고 뭐 그 역세권도 좀 풀어주고 그리고 그 층수 제한도 좀 풀어줘가지고 최대한 많이 작은 건물들을 키우겠다는 거죠. 높이고 키우고. 그런데 이제 뭐 아파트로 대규모 개발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추진은 같이 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소규모 재개발도 같이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있죠. 3분의 2만 동의하면은 바로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이 부지 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를 통해 가지고 바로 착공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예정지구의 3분의 2만 동의하면은 바로 사업이 확정, 진행, 추진, 인허가 착착착착 이렇게 돼서 패스트 트랙이 될 것이다. 여기 뭐 보장 추가 수익 외 개발이익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부 또 환수할 거잖아요. 환수하고 공유할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들, 그러니까 되게 뭐 돈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쫓겨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수익 공유형, 신수익 공유형 모기지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해가지고 정부가 저리로 빌려주고 대신에 뭐 나중에 팔게 되면은 뭐 그거에 대한 양도 차익을 뭐 나눠 갖는다든지 뭐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이 공유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실거주자들도 보전을 해주고 세입자 영세상인들도 이주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또 돈을 줘야 되잖아. 이런 거 뭐 인테리어 비용들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도 할 거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생활 SOC 확충하려면 이런 것도 다 돈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세금이니까 이런 것들도 추가 수익과 개발 이익에서 적정 수준을 다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활용하겠다. 그리고 뭐 여긴 나왔던 내용이죠. 다 역세권 개발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낙후된 저층 주거지들의 뭐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하겠다. 그래서 뭐 정주 환경, 육아 시설 같은 것들을 다 갖추겠다.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로.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 맞죠. 근데 돈과 소유자들의 동의가 문제일 텐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소규모 입지들, 역세권이나 준공업 같은 데 가면 이제 작은 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0제곱 미만이면은 사실상 1,000평 정도 되는 거야. 1,000에서 1,200평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넓은 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존의 정비 사업이 막 지지부진하고 한단 말이죠. 안 되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역세권에서 다들 다 동상이몽이죠. 내가 뭐하러 개발하냐고. 여기 지금 월세도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지정을 해가지고 소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하자. 우리랑 같이. 그래서 뭐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들은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걸 다 최대한 없애가지고 쭉쭉쭉쭉 이제 진행을 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SHLH가 직접 이제 시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해가지고 사전 컨설팅이라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지금 뭐 반포 쪽에서도 하나 이제 신청했었다가 공공재건축 그 컨설팅 내용을 보고 야 이럴 거면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뭐 약간 거부한 거 있고 그리고 흑석동에서도 공공재개발 한번 했다가 야 이 분양가를 너무 낮게 잡으니까 이럴 거면 이거 사업 안 되겠는데요 하면서 지금 다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공공이 들어가는 걸 하려고 했던 단지들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조금 더 우리가 좀 풀어주겠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요거 있어요. 자, 너네가 지금 동의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절반만 동의하면 절반만 동의하면은 공기업의 정비 사업을 시행할 거야. 왜요? 51%만 동의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9%가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어쨌든 과반수가 넘어간 거니까 다수결로 간다. 우리는 다수결이야. 민주국가니까. 그래서 조합원이 반만 동의하면은 바로 이제 공기업의 정비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 조합 총회 및 관리 처분이나 뭐 절차 같은 걸 다 없애가지고 5년 만에 바로 이제 짓게 해주겠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될 거면 반대를 안 하겠죠? 반대를 안 하겠지. 근데 이렇게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51%면 간다. 그러니까 왜 반대를 하는가에 대해서의 그런 논의는 없는 것 같아. 야 너네는 왜 반대를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문제고 이런 것도 문제고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반대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너네는 패스. 나머지 가지고 그냥 동의해서 간다. 그리고 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재건축 쪽에서는 이제 워낙에 이제 공공을 싫어해요. 다 막 임대 아파트 넣고 뭐 기부 채납 막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설계도 못하고 업체 시공도 못하고 하니까 되게 싫어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정부도 알고 있으니까 자, 뭐 종상향도 해줄게. 니네가 뭐 3종이면은 준주거로도 해주고 뭐 준주거면 뭐 상업지구는 안 해주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용적률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적률이 있거든요. 그것도 120%로 또 조금 더 1.2배 늘려줄 테니까 그럼 얼마나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자. 그리고 지금 재건축 추진 단지인데 2년 실거주를 안 하면은 그 현금 청산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아직 법으로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아직 통과 안 된 건데 어차피 통과될 거니까 그것도 면제해 줄게. 그러니까 공공하고 같이 하면은 2년 거주는 면제야. 근데 공공하고 안 하면 2년 거주해야 돼. 그럼 뭐 지금 뭐야? 이게 협박하는 건가? 약간 협박 같아요. 자, 나랑 안 하면 너네 진행 못 해. 그러니까 나랑 하자.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생각할 시간 없을 텐데. 못해. 잠깐만요. 근데 형이랑 하면은 많이 떼갈 거잖아. 그건 당연하지. 그러면 우리끼리 하면 안 돼요? 그래? 한번 해봐. 안 될 텐데. 내가 인허가권자야. 너 선생님이 시험 채점하잖아. 그렇죠. 선생님이 문제 내잖아. 그렇죠. 근데 내 말 안 들을 거야? 잠깐만요. 저희끼리 얘기 좀 해볼게요. 야, 시험은 내일 친다. 빨리 결정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부과하겠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조합들이 생각을 해볼 것 같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래도 좀 부담이 되는데, 뭐, 압구정 같은 곳들은 막 3억, 6억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세대당. 근데 이거를 좀 깎아준다. 그래? 그럼 이것도 해볼 만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채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당근이 들어가서 요거를 해준다는 거는 이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요거는. 그래서 사업성이 대폭 개선.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선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의제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도 확보하겠다. 근데 이게 용적률이 늘어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늘리면서 그거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라서 예를 들어 강남권의 뭐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를 또 싫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대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너무 빽빽하게 지어지는 거를 또 조합원들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뭐 주차장 공간도 부족해지고 뭐 세대가 많아지면 어쨌든 쾌적성 자체는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럴 거면 저희는 그냥 저희끼리 할게요. 이런 단지들도 꽤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재건축이 추진이 힘들었던 사업성이 아예 안 나오는 곳들에서는 이걸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어차피 못 하는데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껴가지고 우리 같이 해보죠. 라고 진행이 되는 곳들도 있는데 사업성 좋은 곳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합원들한테는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대신에 뭐 아파트 값을 현물 선납으로 하면은 양도세를 비과세 하겠다 뭐 이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분담금이 증가하는 거는 제거해 주겠다 이런 거는 다 공기업이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또 괜찮아 보여. 뭔가 공공으로 진행하면서 생기는 어떤 부담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공에서 좀 부담을 할 거고 그래요? 그건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득이 생긴 거는 또 일부 환수를 할 거야. 그건 안 좋은데? 대신에 너네 용적률을 좀 높여줄게. 그건 또 좋은데? 근데 그 대신에 뭐 여기 임대 아파트를 막 넣을 거야. 그건 안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볼 것이다. 그래서 뭐 도시재생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변창흠 장관이 예전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막 뭐 추진했던 그런 이제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계속 진행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공공택지 신규 지정. 그러니까 이게 예측했던 거였었죠. 사실상 사기 신도시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6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급이에요. 3기 신도시급으로 지금 공공택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26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지방도 문제긴 하지만 지금 서울과 수도권 쪽이 문제인데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도 아마 신규 택지를 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구체적인 입지나 물량은 별도로 발표하겠다. 단기 주택 확충 해가지고 뭐 전세 대책으로 뭐 단기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보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임대로 돌리는 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제 일반 분양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분양으로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민간 택지들을 우리가 공공이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 택지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간이 원하는 거에 내가 살짝 끼는 거니까 너네가 원하는 거를 좀 니즈를 맞춰줄게. 그래가지고 일반 공급 비중을 좀 늘리겠다는 거예요. 뭐 50%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9억 이하 특별 공급 비중을 뭐 50%까지 해주는데 뭐 거기에서 또 추첨제로 또 한 30%를 돌리니까 지금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수요들이 이게 매수세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서울에 30만 호를 공급할 건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일반 분양, 그리고 그 일반 분양의 또 상당수는 추첨제니까 너네도 한번 해볼 수 있어.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이제 약간의 또 이제 청약 쪽에서 약간 인센티브 개념처럼 약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던 가점 낮은 30, 40대 분들은 다시 한번 좀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투기 세력들이 들끓지 않겠는가라는 게 정부도 이제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책 발표일 이후에 계약 체결자는 그러니까 오늘이겠죠. 오늘 이후 계약 체결자는 공급권이 없어요. 공급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만약에 사업구역이 뭘 정해지고 거기서 뭘 사면은 현금 청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소유자들한테서만 이런 혜택을 주고 하는 거지. 새로 사는 사람은 그러면 현금 청산 대상자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팔고 싶어. 팔고 싶은 사람은 누가 사줘야 되는데 사기도 힘들겠죠. 사봐야 어차피 현금 청산 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택지지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업지구가 지정되는 곳들은 팔기도 쉽지 않은 거야, 이제. 어떡하지? 나 원래 팔고 뭐 아파트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내 걸 누가 사줘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은 다 현금 청산 당해. 그러면 누가 사겠어?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채를 가지고 있거나 지분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만 준다는 거고, 그리고 우선 공급권이 생긴 분들, 그냥 약간의 뭐, 그러니까 조합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조합원은, 전매 제한. 조합원은 전매 제한입니다. 그리고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해 볼게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자, 내가 어딜 살고 있었어. 근데 우리 집이 갑자기 어떤 사업 지구로 지정이 된대요. 그래? 나 원래 집을 팔려고 그랬었는데 어떡하지? 근데 팔려고 이제 나는 내놨는데 사람들이 사러 오질 않아. 왜 안 사러 오죠, 사람들이? 아유, 사장님 모르셨구나. 여기가 현금 청산 지역이야. 그래가지고 사장님 집을 사봐야 어차피 이 사람들이 그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아.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있어.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못 파는 거지 뭐. 에? 저 이사 가야 되는데요? 아니, 그럼 전세 줘. 전세 주고 가. 그럼 2주택 되잖아요. 당연히 2주택 되지. 그럼 저 아파트 사면요? 취득세 8.8%로 내면 돼. 그래요? 이 집 때문에? 이거 3억도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이 그래. 그럼 좀 금매로 내놓으세요. 금매로? 금매로 파는 건 좀 아니잖아요. 괜찮아. 이거 가지고 있어봐요. 개발되니까. 그럼 여기 살아야겠다. 어쩔 수 없네. 라고 사는데 문제는 뭐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사서 현금 청산 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쐐기를 박아주죠.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버려. 그럼 뭐가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은 전세 끼고 사는 게 안 돼. 실거주 목적만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로 들어와서 현금 청산 당할 사람만 사야 돼. 이상하죠? 자, 내가 집을 팔고 싶은데 이 집을 사줄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자야.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은 실거주를 해야 돼. 그러면은 저는요, 이 낡은 집, 이 낡은 이 폐허 집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힘들다. 녹물 나오고 달동네다. 너무 힘들면서 이제 실거주를 해. 그리고 우리 집 드디어 개발된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 받고 나가. 영식이 엄마 아파트 받은 거 축하해. 우리 그동안 같이 여기서 찬물에 샤워하고 되게 고생 많았지. 나는 떠나. 영식이 엄마는 아파트 사서 좋겠다. 미안해. 먼저 가.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몸테크는 몸테크대로 하고 나가야 돼. 네. 그리고 이제 추후에 발표할 거니까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지금 개발하지 않을까 하면서 막 서로 막 지금 뭐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격 동향 점검을 해가지고,
뭐 불안하거나 가격이 올라가면은 지구 지정을 안 해버리겠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부가 밀당을 하겠다는 거야. 자, 내가 지구 지정을 할 거야. 어딘가에는. 그렇지만 너네한테 알려주진 않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게요. 자, 혹시 여기 서울역 인근에 여기죠? 여기 같은데? 여기가 아마 하실 것 같아. 여기가 지금 지금 너무 노후화됐고 여기 개발하면 좋으니까 이쪽에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나 거기 지정 안 해. 어. 야, 니네가 거길 원해? 그럼 나 지정 안 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여기 안 할게요. 여기 안 하고 딴 데 하고 있을게. 그래? 고민 좀 해볼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상승하면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측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막 들쑥들쑥해. 그럼 지정 안 해버리겠대. 근데 공급은 엄청나게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공급은 엄청나게 하겠대. 근데 그럼 사람들이 막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지정 안 해. 그럼 딴 데인가? 거기도 지정 안 해. 여기인가? 여기도 지정 안 해. 그럼 원래 A인가요? 거기도 지정 안 하지, 당연히. 뭐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기 조치에도 불안 징후가 감지돼. 그럴 수 있잖아요. 투기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보다 강도 높은 시장 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 불안 징후가 보이기만 해봐. 더 센 거 한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희 보고. 저희 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렇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바라는 분들도 뭐 어디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올리시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어. 괜히 우리 동네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지정 안 되니까. 아시겠죠? 자, 이번 개발 모델은 현재 조합원이나 토지주한테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걸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제에서 좀 빠지고 뭐 현물 납입을 할 때 양도세, 비과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단지별로 따져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 그러니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 중에 가장 큰 게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하면은 13년 걸리는데 야, 그동안 이자 나가지, 조합원 비용 발생하지, 뭐 각종 뭐 거기다 뭐 비대위 생기지, 니네끼리 싸우잖아. 그러면 어차피 사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니네 어차피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가지고 싹 규합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 싹 다 협의해가지고 바로바로 해줄게. 이거야말로 최고의 인센티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과감한 인센티브도 줄 테니까 하자 하고 이익 나누자. 자, 그리고 요것도 있어. 뭐냐? 기존 자산의 소유권을 공기업한테 넘겨. 이게 맞나? 기존 자산의 소유권을 공기업한테 넘겨요, 우선. 그리고 공급권을 받는 거야. 자, 그러니까 쿠폰을 하나 받는 겁니다. 쿠폰 하나 받아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이 쿠폰을 써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주권 같은 걸 주는 건데 우선 소유권을 넘기라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 약간 신탁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정부가 신탁사가 될 거니까 야, 니네 소유권들을 우선 다 내가 갖는다. 그래서 이걸 싹 합쳐. 그리고 아까 조합원들이 뭐 51%만 동의하면 또 막 또 넘어가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섞일지 모르겠는데 뭐 아까 그 동의 비율도 좀 낮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동의가 좀 안 돼? 그래? 그러면은 내가 비율을 낮춰줄게. 그래가지고 야 3분의 2만 모아봐. 네. 그래? 오케이. 그럼 나머지 3분의 1? 야 소유권 다 가져와. 다 공기업이 가져간다 지금. 자, LH 땅에 이제는 다. 그리고 너네한테는 쿠폰 줄게. 그리고 싫어? 그럼 현금 청산돼. 나가. 돈 받고 나가. 넌 쿠폰 없어. 그리고 이제 싹 밀어버리겠다는 거야. 밀어버리고 쭉 올려. 600%, 700%로 올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세입자들도 챙겨주고 영세상인도 챙겨주고 뭐 돈 없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막 뭐 리츠 주고 하면서 비용을 막 써. 비용을 막 쓰겠죠. 당연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뭐 공공임대주택도 막 지으면서 막 돈도 쓰고 다 쓰고 남은 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거야. 이게 동의가 될까? 이거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또 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민간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무능해서 못하고 있었던 거를 우리가 할 거니까 이제 같이 해보자. 그러면 너네도 돈도 벌 수 있지 않니? 라는 내용입니다. 니네 왜 그동안 개발 못했어? 이거 이렇게 좋은 건데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테니까 같이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도 벌고 하면은
경기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그동안은 약속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약속한 적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첫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과의 첫 약속을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동안은 약속한 적이 없었어. 이번이 처음인 거야. 니네 뭔가 좀 오해한 것 같아. 나는 약속한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번이 진짜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간다. 진짜 속도감 있게 간다. 자, 그래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금 정권 1년도 안 남았거든요. 1년 아니지. 지금 이제 정권 이제 딱 1년 남았지, 1년. 1년 남았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3일 뒤부터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하다 보면 정권 끝나잖아.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합, 시행사, 시공사, 지자체, 주민 만날 사람도 많네. 그래서 다양한 언택트 설명회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 줌으로 들어오세요. 줌이 뭔데? 줌이라고 있어요. 저기 옆집에 물어보세요. 옆집 할망구도 모르던데? 그러면은 저기 주민센터 가시면 돼. 주민센터 가볼게. 갔더니 막 줄이 막 엄청 서 있어. 왜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여기 뭐 줌으로 들어오라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줌이 뭔데? 줌? 몰라. 나 줌은 몰라. 자스나는데. 그래요? 뭐지? 하면서 서 있는 거야. 언택트 설명회 한답니다. 자, 그래서 대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뭐 법도 다 바꿀 거다. 다 바꿀 거고, 사업들의 컨설팅이나 사업 접수도 할 거니까 이제 뭐 착착착착 진행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착착착착.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확고했지만 진짜 확고. 이제는 진짜